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신형 미니 쿠퍼 S입니다. 이번 신형 미니 쿠퍼는 볼드한 그릴 테두리로 차가 커 보이는 게 특징으로서 이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이었지만 상하단 일체감은 보다 더 강조가 되었습니다. 우측의 레드 배지도 고카트스러워요. 또한 미니의 아이덴티티인 동그란 헤드램프 형태는 유지, 대신 점등 스타일을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게 해서 미니만의 독특함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릴과 범퍼 중앙부에는 ADAS 센서와 카메라 등으로 첨단 이미지도 가미했습니다. 센서 정확도는 잠시 후 시승할 때 체크해 볼게요. 다음으로 측면부는 클램쉘 타입 적용으로 본네트와 휀더가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인이 정말 재밌어 보이고요. 일렉트릭에서는 일반형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기존 동그란 형태의 사이드미러가 타원형으로 바뀌면서 크기도 커졌습니다. 시승할 때 보니까 시야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도어는 3인승 해치백인 만큼 꽤 긴 편이고요. 도어 핸들은 내연기관에서는 그립형, 일렉트릭에선 메리형입니다. 휠은 18인치로 블랙과 실버 투톤 스포크가 참 미니스럽게 느껴집니다. 후면부는 기존 타원형의 리어램프가 삼각형으로 바뀌어서 그런지 신차 느낌이 강렬하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건 기존에 비해 이질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가니쉬는 리어램프 연결형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트렁크 라인은 기존 일직선에서 끝단을 올리는 스타일로 바꿔서 그런지 속도감이 더해졌습니다. 개폐 방식은 전트림 수동이고요. 용량은 기본 210리터에 6대4 풀 폴딩 시 725리터가 나옵니다. 차체 크기 대비 공간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실내입니다. 이번 신형 미니의 실내 컬러는 배신 베이지와 배신 라이트 세이드 블루 총 두 가지이고요. 지금 보시는 컬러는 배신 베이지로서 미니만의 엣지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트 재질은 일반 가죽이 아닌 대체 가죽인 배신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실제로 만져보면 부드럽고 촉감이 꽤 좋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내장형이 아닌 이렇게 투시형이기 때문에 발광 면적도 아주 넓은 편이고요. 이외에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도 리사이클링 패브릭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립감은 살짝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계기판이 삭제되면서 HUD로 대체, 비록 플로팅 타입이긴 하지만 구성은 알찬 편이고요. 시인성도 괜찮았습니다. 또한 중앙 인포테인먼트에서 계기판 기능을 일부 서포트하는데요. 방식은 9.44인치 OLED 방식으로서 터치감은 무난하지만 모든 기능이 집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소 복잡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참고로 무선 카플레이와 T맵도 지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하단에는 전자식 토글 기어와 시동 버튼, 비상등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시동 버튼은 열쇠처럼 돌리는 방식이라 약간 레트로한 느낌이 있습니다. 무선 충전도 핸드폰을 세로로 넣는 방식이에요. 또한 센터 터널에는 컵홀더와 수납함을 이렇게 끈으로 마감을 해서 감성과 활용성을 둘 다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열은 구형 대비 전장이 약간 작아지고 전폭과 전고는 늘어나면서 숄더룸과 헤드룸이 조금 더 커졌는데요. 키 165cm 여성 기준으로 최대 레그룸은 1뼘, 최소 레그룸은 주먹 0개, 헤드룸은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단거리 이동 시에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요 편의 옵션으로는 컵홀더 하나밖에 없습니다. USB 포트나 2열 에어벤트도 전혀 없어요. 현재 신형 미니 쿠퍼 해치백은 구형 대비 140만 원이 인상된 4,810만 원입니다. 물론 미니 자체가 매니아성이 뚜렷한 차량이긴 하지만 동일한 가격대에는 벤츠 A클래스부터 BMW 1 시리즈 또는 2 시리즈, 아우디에서는 Q2나 Q3 같이 SUV도 있고요. 골프의 푸조 시리즈, 프리우스까지 아우르는 가격대입니다. 따라서 프로모션을 잘 활용한 구매가 중요한데요. 미니는 6월 기준 구형 재고에 한해 보험료 100만 원 프로모션이 이루어졌었고요. 신형은 몇 달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니만의 아이코닉한 느낌을 반영한 홍시픽, 경쟁차를 임의로 선정해보면 저라면은 폭스바겐의 골프나 지프의 레니게이드가 가장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크기는 3도어인 미니가 가장 작고 골프는 중간, 레니게이드가 가장 큰 편으로서 펀드라이빙 면에선 크기가 가장 작은 미니가 유리하지만 도심에서의 활용성은 중간인 골프, 가장 크고 높은 레니게이드는 아웃도어에서의 활용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파워트레인 면에선 배기량과 마력 면에선 미니가 가장 높고요. 변속기는 미니와 골프가 7단 DCT, 레니게이드는 9단 자동으로 변속 충격 면에선 레니게이드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크에 따른 초기 응답성은 골프, 미니, 레니게이드 순일 것 같아요. 시승을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미니 쿠퍼의 유지비는 연간 269만 원으로 크기는 작지만 기름값은 좀 드는 편입니다. 장기 운용 시의 유지비를 꼭 참고해 주시고요. 중고가는 23년식 무사고 2만 킬로 주행 기준, 평균 3,775만 원으로 1년에 20% 정도 감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신형 미니 해치백 3도어를 타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휠은 18인치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나라에서는 미니 쿠퍼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쿠퍼는 트림명이고요. 미니, 해치백, 그 중에서도 이제 3도어와 5도어, 존 쿠퍼 웍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3도어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 4세대거든요. 확실히 2세대 타보고 3세대 타보고 지금 4세대 타니까 하체 감각이 되게 대중적이면서도 노멀하면서 살짝 편안한 감각으로 바뀌었다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앞서 시승을 했었던 컨트리맨하고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신형 컨트리맨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적인 SUV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 미니 해치백 3도어도 상당히 편안해졌어요. 그렇다고 일반적인 차량들처럼 편안하다라고 느끼기는 좀 거리감이 있긴 하지만 미니인 걸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괜찮아졌습니다. 대중적으로 변했어요. 자, 이렇게 다리 이음새 이런 데를 지나갔을 때에도 충격을 2세대까지는 온전히 운전자에게 느껴졌던 반면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서스펜션 자체가 충격을 많이 흡수를 해주는 타입으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이 미니 해치백 3도어를 타고 장거리를 간다면 당연히 허리가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출퇴근용으로 타기에는 무난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전방의 톨게이트 구간 노면 소음 좀 다소 크게 느껴지네요. 톨게이트를 나와서 현재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요랬을 때 로드 노이즈는 좀 시끌벅적하게 느껴집니다. 시속 80km 기준으로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오고요. 동일한 시속 80km로 윈도우를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윈도우 닫아볼게요. 어떠신가요? 제가 최근에 좀 조용한 전기차 이런 것들을 타서 그런지 확실히 실내 소음이 조용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참고로 이중접합 차음유리는 미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사실 이런 차들은 달려봐야지 이 차량의 진가를 느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로 파워트레인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7단 DCT 조합으로 204마력의 30.6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이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3기통짜리 1.5 터보 엔진이 있었고요. 4기통짜리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있었는데 기존의 2.0 가솔린 터보 엔진을 조금 튜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좀 더 높아진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속도를 조금 줄인 후에 고카트 모드로 바꾸고 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고카트 모드는 스포츠 모드 같은 거예요.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와, 밟자마자 엄청난 사운드와 함께 와, 구동력이 진짜 좋습니다. 오! 와, 변속 타이밍 뭐야? 방금 한 5000rpm 정도에서 변속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변속기가 진짜 빠릿빠릿합니다.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미니에 들어가는 7단 DCT는 다른 타 브랜드에 들어가는 DCT보다 반응감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재밌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또 뒤에서 밀어주는 토크감도 훨씬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고카트 모드로 바꾸니까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밟았을 때 와, 오, 변속. 그리고 이렇게 밟았을 때 엔진 사운드도 인위적이지 않고 상당히 자연스러우면서 듣기 좋은 음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컨트리맨으로 JCW, 존 쿠퍼웍스를 타봤는데요. JCW 같은 경우는 고성능 엔진이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엔진음과 부밍음이 조금 더 듣기 좋더라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2.0 터보 가솔린 엔진 라인업도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괜찮아요. 참고로 RPM은 7000rpm까지 있고요. 레드존은 6500부터 7000rpm까지 잡혀 있습니다. 다른 차량들에 비하면 레드존이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하지 않나 싶어요. 자, 이번에는 유턴존에 진입을 했습니다. 신형 미니 해치백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3D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체 자체가 사실 뭐 경차라고 할 정도로 작은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에 유턴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지금 불법 주정차가 있어서 한 번에 돌아가지 못했지만 스티어링 휠 기어비는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적은 핸들링만으로도 큰 회전 각도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차량으로 와인딩을 가면은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방에 코너가 있기 때문에 신형 미니 해치백의 코너링 성능도 느껴보겠습니다. 시속 70km로 코너를 돌아 나가 볼게요. 현재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거든요. 와, 근데 진짜 롤링이 전혀 없고 이 노면 추정성도 좋을 뿐더러 시트 포지션이 되게 좀 아래쪽에 잘 깔려 있거든요. 무게 중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핫 해치를 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전륜 구동이긴 하지만 이 휠 베이스가 조금 짧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4륜 구동을 탄 것처럼 나름 안정적이에요. 재밌습니다. 여기서 급 차선 변경까지 해볼게요. 이 운전자가 핸들을 돌리는 족족 차가 정말 민첩하게 바로바로 따라와 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돌고 너무 재밌어요. 이게 사실 4세대로 오면서 하체가 살짝 좀 소프트해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미니가 가져야 될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갑자기 제가 3세대나 아니면 2세대를 바꿔 탄다면은 좀 느낌이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 미니 해치백이 가져야 되는 근본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핸들링을 해보면 조금 부드럽게 받아주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무게중심도 잘 잡혀 있고 밸런스가 상당히 좋게 느껴져요. 자, 이번에는 주행 보조 기능입니다. 4세대로 세대 변경이 되면서 차선 유지 보조도 들어가 있고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바뀐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후방 차량이 급 점거를 할 경우 안전을 위해서 이 비상등을 전멸해주는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커브진 길인데요. 나쁘지 않게 차선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손을 떼니까 손 잡으라고 바로 팝업으로 경고를 띄워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신형 미니 해치백 3도어는 공인연비가 리터당 12.7km고요. 제가 이틀간 주행한 결과 실연비는 10.9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막히는 길 위주로 가서 좀 연비가 생각보다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달리는 차 또는 재밌는 차들은 그와 비례하게 연비가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이 미니도 동일해요. 자, 이렇게 신형 미니 쿠퍼 S 해치백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미니의 에어백은 총 8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구형 기준 미국 IIHS에서 G 등급, 유로 엔캡에서는 별 4개를 기록했습니다. 리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주요 불만 사항은 높은 가격과 패들 시프트 부재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 씨의 총평, 미니 쿠퍼 S 어땠냐? 일단 미니의 근본 3도어 해치백은 미니가 가져야 할 직관적인 조작성에 발군의 운동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 딱딱했었던 승차감도 이번에는 비교적 대중적으로 바뀌었고 특히 주행 모드의 다양화로 모드 간의 차이가 드라마틱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꽂히지 않으면 선택지가 많습니다. 개성 있는 사용성과 실내 소재 면에서도 호불호가 꽤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피로감이 높은 하체 세팅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